출근길 들리는 아파트를 전해드리는 우대빵 부동산 이창섭입니다. 예, 심은석입니다. 네, 오늘 들리는 아파트 어떤 뉴스인가요? 예, 머니투데이에 나온 뉴스인데요. 민간 통계는 달랐다. 8월달 이제 집값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서울 집값이 4.5% 하락했다. 8월달에. 오, 그러니까 이게 연율로 따지면 50%가 넘어요. 그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폭락하신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50% 폭락이 이제 연율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협회에서도 이런 걸 발표를 하네요. 네, 뭐 그런 지수 같은 걸 만드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2005년 7월부터인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 통계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협회는 아무래도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조금 뭐 한방인가 하는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올리니까 우리는 한 달 정도 빠르게 이런 걸 발표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지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협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자기들도 발표하고 나니까 좀 황당했던지 뭐 계절적 특성이 있고 뭐 규제의 여파의 영향이다 이러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규제하고는 사실은 지금 8월 달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KB부동산 통계도 있죠. 이런 데하고 전혀 이제 다른 통계가 발표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예. 이게 아니 저도 뭐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뭐 떨어지면 좋죠. 좋죠. 그렇죠. 되게 좋은데 아니 그런 데가 있냐라는 거죠. 4.5%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데 한 달에 4.5%면 그래서 너무 이게 황당한 게 이게 사실은 우리 거래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대표하는 협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협회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죠. 이게 연간으로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절반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율로 이걸 환산한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면 52%인가 돼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폭락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반토막 나는. 반토막 나면은 그게 반토막이 하루아침 만에 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연간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하면은 매달 이 정도 수치는 떨어져 줘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어딥니까 그 기자들한테만 뭐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오래 있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지금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아니면 이제 KB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시세라고 그러죠. 시세 통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이. 그래서 뭐 몇만 건 이렇게 표본이 있는데 원래 KB가 표본이 훨씬 많았고요. 한국부동산이 적었는데 저번 정부에서 이제 한국부동산이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올랐는데도 계속 안 오른다고 우기고 이러니까 표본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실거래가도 참고는 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전주에 비해서 주 단위로 하니까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이래가지고 뭐 오르는 것 같던데요,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시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시세 통계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시세 통계가 가지는 이제 한계점이 실거래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니들이 그렇게 발표하는 거 가지고 믿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실거래가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쵸. 해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거래가는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통계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석이라든지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 실거래가는 표본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한 표본이 그 전달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주에 거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표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는 표본으로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라스페이러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특성 차이가 가격 차이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40평 거래되는 거하고 30평 거래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층이나 향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엄청 골치 아픕니다. 엄청 골치 아픕니다. 이건 뭐 저도 이제 잘 몰라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예상해 본 걸로 보면 이걸 이제 뭐 보정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하고 8월하고 우리가 어떤 게 많이 거래됐냐를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거예요. 7월에는 대부분 대장 아파트, 좋은 아파트, 신축 이런 게 많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8월은 이게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로 보면 끝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닌 구축, 그리고 대장이 아닌 그다음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사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개발을 하는 입장이고 이게 개발을 하거나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튀는 값,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튀는 값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이 튀는 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통계학적 이론을 맞아요. 이제 넣기도 하고 머리 아파요. 또 우리가 개발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설거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데이터들이 튀는 값들이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예를 들면은 뭐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렇죠. 굉장히 높아지는 표본을 뭐 잘못 채택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못 가게끔 뭔가 규칙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해놓는 게 정말 신뢰성 있는 그 데이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은 7월 달에는 강남구 아파트의 거래만 100건이 됐고 대한민국에서 8월 달에는 뭐 관악구 아파트만 100건이 됐다. 맞아요. 이것만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실거래가만 본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넌 실거래가 봤으니까 제일 정확한 거 아니야? 라고 얼핏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이거는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고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먹힐 수 있는 얘기겠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또 엄청 그런 폭락한다고 하는 사이트들에서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봐라! 연율 예상 50% 드디어 반토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그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강남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그쵸. 그런 것도 부동산 한 줄 뉴스 나중에 보시면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남도 줄어들고 마영송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디가 늘었냐? 노도각이 늘었죠. 유일하게 는 데가 서울 외곽이 늘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7월 달에 그 총 거래 금액 8월 달에 총 거래 금액 단순한 평균만 내면은 폭락으로 볼 수 있겠죠. 아마 딱 그 통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정이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하고 그냥 실거래가 차이 그냥 합쳐가지고는 그냥 떨어졌는데 내렸는데 7월과 8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은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8월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계는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용감해요. 제가 너무 용감하죠. 그러니까 우리 단지 퍼진 가격도 사실은 이게 시세로 만들면 어떨까?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사실은 대부분 이제 학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발표했다가 진짜 나중에 그죠? 뭐 어떤 욕을 들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못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거래할 때라든지 그죠? 참고 자료로서 많이 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후다닥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 정말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또 교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석사 때나 박사 때 이렇게 디펜스 할 때 이제 논문 디펜스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참 용감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다시 내 논문을 살펴보고 그런 오류 같은 거를 이제 수정을 하는데 야, 이게 여기서 지금 협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전국에 있는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건 석사 1년 차도 안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했나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강남구 아파트 하나 4.5% 떨어졌으면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통계 관련해서, 그래도 이런 거를 이제 행간을 좀 읽고, 그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그쵸. 알고, 그죠? 네, 이게 네, 보면, 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거 보시고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하신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출근길 들리는 아파트 들으신 분들은, 행운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또 공부 한번 하신 것 같고, 오늘 협회 이제 까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길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